대북 초강경 대응을 설파해온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기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 라인 전면에 일제히 슈퍼 매파 인사들이 포진한 건데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정태근 변호사님. 네. 자, 존 볼턴 전 유엔 대사. 자, 미국에서는 가장 매파 중에 매파 중. 그렇습니다. 네. 부시 행정부 때 강력하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로는 안 된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 후반기엔 밀려났죠.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는 민주당 시절이니까 오히려 밀려난 거네요. 아니죠. 부시 때 밀려났고. 아, 부시 때인데도. 그 뒤에 이제 오바마 동안에 계속 밖에 있으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서는 안 되고 무력 지난번에 유일한 기회가 이제 외쳐왔는데 네.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기용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차례 객적인 그 만남은 있어 왔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강력한 소위 강경파 중에 최강경파로 보이는 볼튼. 그래서 존 볼튼인데 썬더 볼튼이라고 부른답니다. 벼락이란 얘기죠. 썬더볼트 벼락. 예, 벼락 볼튼이라고 하는 그런 인명까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름을 지어줬다는데 이 썬더 볼튼하고 또 CIA 국장을 하던 그 폼페이오 예. 국장, 이 사람은 미국의 육사를 나와서 하버드 법대 로스쿨 나오고 그다음 삼선의원하고 CIA 국장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예. 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잘 아는 니키 헤일리 또 유엔 대사 이 분도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매파 그렇습니다. 중에 매파 3인방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전시 내각을 갖췄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 이거 지금 혹시 전시대각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매파들만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그래도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서로 라인이 있어갖고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존 볼턴이 나타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혹시 이번에 북미 간의 그 회담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갑자기 아주 위기 상황이 높아지는 게 이런 걱정들을 한 게 사실이죠.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평소 행동으로 볼 때 예. 이렇게 옆에 강경파들 딱 거느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을 만날 때 이번엔 너 종전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쏘기려고 그러면 안 돼. 쏘기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공격 들어가는 거야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아,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매파들을 둔 것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이 실장님, 그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팀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도를 먼저 한 게 포린 폴리시거든요. 미국의 외교 안보. 굉장히 권위 있는 어쨌든 매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NSC를 지금 교체할 것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짐작이 갔던 것이 일단 지금 존 볼턴은 아마도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 가를 이렇게 교체할 생각이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맥메스터의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맥메스터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지금 자신이 등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교체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포틴저 그 NSC 동아태 담당관이 그 동아태 차관보가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그 담당 보좌관이죠. 차관보가 아니고 보좌관이 그 점이 가장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포틴저가 사실은
중국과는 굉장히 이 거리를 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네. 예. 만약에 포티저마저도 바뀐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쟁을 준비한다? 초강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것보다는 존 볼턴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예. 이건 단순히 협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빅터 차입니다. 예. 빅터 차가 지금 우리가 협상파기 때문에 주미 대사관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하면 빅터 차가 굉장히 강경파였어요. 그때 네. 언론들을 보면 빅터 차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미국의 강경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표현했던 건 공세적 포용주의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와 또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굉장히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 이런 걸 비판을 예, 비판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더 압박을 가해야만 북한이 협상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빅터 차를 당시에는 우리가 강경파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꾸로 지금은 온건파가 강경파를 협상파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 협상파를 생각하는 강경파는 오죽 강경하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네요. 강경 중에 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신 대표님. 자, 지금 이제 그러면 트럼프 내각 중에서 대부분 이제 매파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신중하고 온건하다 하는 사람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에요.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중하고 온건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해병대 출신 때 그 군인일 때 별명이 매드도그였습니다. 미친 개였죠. 매드도. 예. 그리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그 해병대 1사단장, 사단장 출신이거든요. 투스타 때. 그리고 포스타가 돼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총지휘했던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네. 별명이 매드독이다.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가 처음에 국방부 장관 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강경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방금 그 이종근 실장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빅터 차가 예전에 강경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가 상대적으로 온건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제임스 매티스가 매드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냥 강경파가 아니고 초강경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온건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임스 매티스도 매파예요. 네. 그렇지만 상대들이 지금 썬더볼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건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은 주로 이제 군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군인들은 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가능성은 만약에 여기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트럼프가 앉힌다면 정말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죽음의 참상 또는 이 어떤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임스 매티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전쟁을 지휘했고 실제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아주 두려워하죠. 조심스러워하죠. 따라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하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제 안보보좌관은 지금 초강경파가 들어왔고 또 국무부 장관 초강경파가 들어올 것이고 또 CIA 국장도 초강경파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지 만약에 매티스까지 빠진다면 네. 정말로 전쟁 내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매티스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정말 초강경파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밸런스를 잡을 것이냐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 목표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진짜로 전쟁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건지는 매티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느냐로 어느 정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또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전쟁을 그래 개시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초강경파 출신의 어떤 군인을 앉힐 수가 있는데 또 전쟁을 또 한번 아주 깔끔하게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면은 또 제임스 매티스는 바그다드를 점령했죠. 후세인을 잡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10여 년 만에 종전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생존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남북미 모두 판문점에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볼턴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제네바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일 겁니다. 볼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2006년도에 유엔 대사에서 쫓겨날 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북은 끝내 핵을 다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미국 정부가 휘둘리게 되면 그 예언을 하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근데 예언대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내 예언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실 이 다시 추억인데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이라크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라크와 협상을 한 곳이 제네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협상을 만나서 만약에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북한에 압박을 주겠다는 것이죠. 네. 이라크전과 유사하게. 예.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가장 지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휴전 협정이에요. 휴전 협정 때 왜요? 1년 이상을 휘둘렸거든요. 그대로 그 휴전 협상의 어떤 이 기록문을 보면 리치웨이 장군이 굉장히 반성문처럼 해요. 우리가 너무나 몰랐고 공산주의 국가를 몰랐고 북한을 몰랐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개성에서 회담을 한 것. 네. 개성 그 안에 들어가서 회담을 한 끌려가지 거죠. 않겠다는 거죠. 끌려가 다른 다녔다는 곳에서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리치웨이 장군의 첫 번째 그 반성이 개성에서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판문점이라든지 평양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볼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고 차라리 이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네. 볼턴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라인, 즉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유엔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곳이 모두 매파 3인방이 잡게 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강경일본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While these negotiations are going on, there will be no concessions made. The activity of this administration to disrupt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I think it shows actually they're nervous and that what they really want to do is back us off. After 25 years of failed bipartisan attempts to bribe the North Koreans into ending their nuclear pursuit, we realized that we have to stop the revenue streams that support it. 자, 신 대표님. 우리가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거를 발표한 뒤에 트럼프가 저렇게 다 바꿔놨어요. 바꿔가지고 완전히 매파로 바꿔놨는데 우리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은 미국과의 관계든 아니면 남북 간의 관계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45분 만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불러서 오케이라고 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땐 정말 순풍의 돛담배처럼 갈 것 같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안보 라인을 슈퍼 호크 즉 아주 초강경파들로 지금 채워놓고 하는 것을 봐서 방금 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더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된다. 그리고 존 볼튼 지금 안보 보좌관 내정자들은 보면 선제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가 줄 필요도 없고 공격 안 해주는 것만 해도 쟤들이 원하는 거니까 네. 뭐 대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정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마저도 중심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네. 사실 북한이 다시 열었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죠. 일단 문을 열었고 대화를 시작해서 조건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조건마저도 듣지 못하고 아예 폐쇄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말리는 우리가 좀 측면에서 균형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자는 될 수 없지만 균형추 역할은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매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관련 정보 보고를 올리는 인물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네, 앤드루 킴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작년 앤드루 킴. 네, 앤드루 킴입니다. 한국계죠. 한국계인가요? 네. 한국계이고 이 사람은 사실 작년에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 5월달에 그 CIA가 중요한 부서 하나를 새로 만듭니다. 어떤 부서냐면 KMC라고 그래서 코리안 미션 센터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국과 관련한, 그러니까 대북과 관련한 대북 핵과 관련한 공작을 아예 전담하는 부서예요. 네. 미국은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국가정보국이라고 해서 DNI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DNI가 모든 미국 내 정보들을 다 총괄해서 그 공작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과 관련해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자성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사실 이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폼페이우스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KMC라는 걸 만든다는 말이죠. 이 CIA에서. 예. 근데 그 수장을 바로 앤드루 킴이라는 우리나라 한국계 사람을 지금 고용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을 그때 작년에 5월 달에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퇴한 저승사자를 다시 기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왜 합니다. 저승사자인가요? 저승사자냐? 왜 저승사자냐면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CIA의 한국 담당 총책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작, 스파이라든지 이런데 이 정통한 그런 대북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은퇴를 했어요. 정년을 해서. 근데 어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오면서 총괄기획팀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은퇴한 저승사자, 그러니까 북한으로 봤을 때 은퇴한 저승사자를 다시 기용한 꼴이다라고 작년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지금 정의용 실장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어허. 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아침마다 받아보는 보고서는 사실 각 정보국에서 나온 모든 정보를 다 봤지만 그중에서도 CIA, 그중에서도 대북 관련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읽는데 대북 관련한 부분을 바로 이 앤드루 김 씨가 다 작성을 한다. 그만큼 대북 관련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정용 실장하고 학교가 어디가 갔다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갔고 또 먼 친척간입니다. 인척 쪽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종 사촌과의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앤드루 김 씨가 두 번째로 알려진 게 홍준표 대표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앤드루 김이 직접 브리핑을 90분 동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두 번째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앤드루 김이다. 그래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인척관계다 해서 정의용 실장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최강경파도 보이는 볼튼. 그래서 존 볼튼인데 썬더 볼튼이라고 부른답니다. 벼락이란 얘기죠. 썬더볼트 벼락. 예, 벼락 볼튼이라고 하는 그런 익명까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름을 지어줬다는데 이 썬더 볼튼하고 또 CIA 국장을 하던 그 폼페이오 예. 국장 이 사람은 미국의 육사를 나와서 하버드 법대 로스쿨 나오고 그다음 삼선원하고 CIA 국장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예. 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잘 아는 니키 헤일리 또 유엔 대사 이 분도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세 사람이 매파 그렇습니다. 중에 매파 3인방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전시 내각을 갖췄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혹시 전시내가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매파들만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그래도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서로 라인이 있어갖고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존 볼턴이 나타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혹시 이번에 북미 간의 그 회담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갑자기 아주 위기 상황이 높아지는 게 이런 걱정들을 한 게 사실이죠.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평소 행동으로 볼 때 예. 이렇게 옆에 강경파들 딱 거느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을 만날 때 이번엔 너 종전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쏘기려고 그러면 안 돼. 쏘기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린 공격 들어가는 거야 하는 이런 강력한 의상 출신이거든요. 투스타 때. 그리고 포스타가 돼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총지휘했던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네. 별명이 매드독이다.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가 처음에 국방부 장관 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강경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이종근 실장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빅터 차가 예전에 강경파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건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제임스 매티스가 매드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냥 강경파가 아니고 초강경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온건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임스 매티스도 매파예요. 그렇지만 상대들이 지금 썬더볼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건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은 주로 이제 군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군인들은 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가능성은 만약에 여기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트럼프가 앉힌다면 정말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죽음의 참상 또는 이 어떤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임스 매티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전쟁을 지휘했고 실제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아주 두려워하죠. 조심스러워하죠. 따라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하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제 안보보좌관은 지금 초강경파가 들어왔고 또 국무부 장관 초강경파가 들어올 것이고 또 CIA 국장도 초강경파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지 만약에 매티스까지 대북 초강경 대응을 설파해온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기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 라인 전면에 일제히 슈퍼 매파 인사들이 포진한 건데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정태훈 변호사님. 네. 자, 존 볼턴 전 유엔 대사. 자, 미국에서는 가장 매파 중에 매파죠. 그렇습니다. 네. 부시 행정부 때 강력하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로는 안 된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 후반기엔 밀려났죠. 어허.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는 민주당 시절이니까 오히려 밀려난 거네요. 아니죠. 부시 때 밀려났고. 아, 부시 때인데도? 그 뒤에 이제 오바마 동안에 계속 밖에 있으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서는 안 되고 무력 지난번에 유일한 기회가 이제 외쳐왔는데 네.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기용이 된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차례 객적인 그 만남은 있어 왔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강력한 소위 강경파조의 중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것보다는 존 볼턴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예. 이건 단순히 협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빅터 차입니다. 예. 빅터 차가 지금 우리가 협상파기 때문에 주미 대사관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하면 빅터 차가 굉장히 강경파였어요. 그때 네. 언론들을 보면 빅터 차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미국의 강경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표현했던 건 공세적 포용주의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와 또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굉장히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 이런 걸 비판을 예, 했다, 비판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더 압박을 가해야만 북한이 협상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빅터 차를 당시에는 우리가 강경파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꾸로 지금은 온건파가 강경파를 협상파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 협상파를 생각하는 강경파는 오죽 강경하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네요. 강경 중에 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신 대표님. 자, 지금 이제 그러면 트럼프 내각 중에서 대부분 이제 매파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신중하고 온건하다 하는 사람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에요.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중하고 온건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해병대 출신 때 그 군인일 때 별명이 매드도그였습니다. 미친 개였죠. 매드도. 예. 그리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그 해병대 1사단장 의지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아,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매파들 둔 것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네. 이 실장님, 그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팀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도를 먼저 한 게 포린 폴리시거든요. 미국의 외교 포린 안보. 폴리시. 굉장히 권위 있는 어쨌든 매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NSC를 지금 교체할 것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짐작이 갔던 것이 일단 지금 존 볼턴은 아마도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 가를 이렇게 교체할 생각이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맥메스터의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맥메스터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지금 자신이 등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교체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포틴저 그 NSC 동아태 담당관이 그 동아태 차관보가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그 담당 보좌관이죠. 차관보가 아니고 보좌관이 그 점이 가장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포틴저가 사실은 중국과는 굉장히 이 거리를 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네. 예. 만약에 포틴저마저도 바뀐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쟁을 준비한다?